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게 된 보안사업본부의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데모를 해야 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좀 여기 데스크 앞에서 진행을 해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인 Copilot for Security, 그러니까 시큐리티 보안 제품에 AI가 붙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대응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소개 자료를 가지고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AI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뭐 달라붙으면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이제 데모 시연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요. 보통 많이 좀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디펜더, 윈도우 디펜더 정도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보안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요. 보안 소프트웨어 매출 규모가 약 26조 원 규모로 해서 한 2등 회사의 한 5배, 6배 정도 이상을 좀 상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매일 약 65조 개 이상의 위협 시그널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5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비용을 딱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 AI의 모든 AI 인프라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구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저희가 맨 앞장표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보안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머신러닝, AI 적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종류가 한 가지 종류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머신러닝과 AI 모듈을 돌려봐야 별다른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AI를 일단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많은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성한 데이터 소스들이 확보가 되어야만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들을 도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굳이 맨 앞에다가 좀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안의 거의 모든 영역을 현재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와 멀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EDR이라고 할 수 있는 디펜더, 그리고 심과 SOA 역할을 하고 있는 센티넬, 데이터 보안 제품인 퍼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프리바, ID 및 인증 보호를 위한 엔트라, 단말 관리를 위한 인튠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보안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이제 개발하고 직접 다 디벨롭 시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는 들어요. 저희 다른 예전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보안 담당자분께서 야, 니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라고까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아니면 보안의 영역을 이제 사일로된 것들로 커버하기에는 너무도 그 안에 이제 홀들이 많이 생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또 개발하거나 인수하거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다 메워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통합 플랫폼에 AI가 적용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기종 시스템 연동하는 그런 SI 프로젝트 같은 것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상이 다르고 또 적용된 기술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의 로그를 연동하고 서로 API를 연동하고 이런 이제 유기적인 연동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의 사일로된 보안 제품을 가지고서 내가 직접 연동을 시도해보겠다, 직접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많은 리소스를 더 필요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그런 연동 작업, 머리 아픈 뭐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다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즉시적인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사실 보안에 이제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이제 해 오셨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좀 AI의 아주 좁은 범위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 캠페인을
공격 패턴을 일부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대응의 우선순위를 지정한다거나 위협 헌팅의 일부 범위를 이제 AI가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구조화하는데 상당한 리소스를 필요로 했었고요. 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GPT가 본격적으로 이제 접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요, 새로운 AI 모델이 좀 보안 산업의 접목이 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작업 영역만 딱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전처리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선행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최근에 로그인한 IP 중에 제일 위험해 보이는 게 뭐야? 이렇게 정말 쉬운 자연어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쉽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물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고객사에서는요, 지금 이미 내가 보안 데이터 굉장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GPT, 뭐 옴니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이 정도 제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셨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AI가 가지는 태생적인 취약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뭐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답변 또는 지어내서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답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얘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직접 다 겪어내면서 얘가 정말 보안에 특화된 도구로서 이제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설립 초기부터 이 AI를 어떻게 보안 데이터에 접목시킬지를 계속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미 다 극복하고 이미 이런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데모 시연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재미없는 프레젠테이션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코파일럿 for Security의 데이터 플로우를 좀 한 장으로 표시한 장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 이 각각의 제품들 그리고 스탠드얼론 UI가 있는데 이 제품들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받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라운딩이 되고 내부에서 전처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LLM 모델로 다시 전달이 되고 또 이것들이 다시 명령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제품과 다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고객의 데이터는 절대로 공통 모델의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공통 이제 LLM 모델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대로 데이터는 유출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파일럿 for Security의 장점을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몇 시간, 지금까지는 뭐 데이터 하나 분석하거나 뭐 데이터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려야 겨우 쿼리 하나 짜고 겨우 뭐 하나 좀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는 이렇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공격을 받고 있는 정말 급박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쿼리를 만들고 뭔가 헌팅을 수행하는데 한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급박한 순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하면 뭔가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단 몇 분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쉽게 자연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이 걸려서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몇 분 안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는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쿼리나 이런 것들, 특히 저희 KQL 쿼리가 조금 달라요. SQL하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달라서 처음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다 보면 되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자연어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사용하고 또 복잡한 상황을 쉽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얘가 이제
초급 분석가라든지 대응 경험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왜 이 데이터를 땡겨왔는지 이런 근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과정에서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하면서 이제 그런 초급 분석가들, 그리고 이제 고급 분석가들도 충분히 역량학습의 도구로서 이 AI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정말 많은 보안 제품에 지금 달라붙었고요, 이미. 그래서 저희의 모든 보안 제품에 이미 다 인테그레이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인터페이스는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챗GPT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여기다가 대고서 그냥 내가 궁금한 거 아무거나 마구마구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스탠드얼론 UI가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보안 제품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파일럿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인시던트라든지 이 데이터에 관한 질문들,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화면에 맞도록 다 인베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결과를 얻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대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 1일에 이 제품이 GA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 그 뒤로 추가된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요. 프롬프트 북이 커스텀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어요. 왜 AI가 나오고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AI 보안 쪽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일을 시켜야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많이 해보셔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약 8,000명 정도의 보안 분석가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각국의 그런 보안 사고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연속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내는지 이런 프롬프트를 일련의 북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써봤더니 괜찮더라 라는 것들을 딱 본인이 지정을 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재활용하고 또 우리 팀 사람들,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텀 나만의 프롬프트 북, 또 우리 회사의 프롬프트 북을 같이 활용하면서 좀 더 얘를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CG 레포트라고 해서 이제 사용량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UX는 한글화가 완료가 되었고, 아마 연내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이제 한글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섬션 기반, 사용량 기반으로 해서 과금이 되고 있고요. SCU라고 하는 이제 저희의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과금이 되고, 얘는 몇 개의 질문을 받아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복잡한 질문에 의해서 어떻게 안에서의 로직이 좀 복잡하게 처리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다양한 글로벌 보안 벤더들이 이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 생태계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옵션 토글 버튼만 누르면은 그쪽의 데이터를 땡겨 와가지고 같이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연동이 다 되어 있고요. 현재 7월부터 국내 벤더들도 속속 합류를 좀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데모 시연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잠깐 안 돼서요. 네, 화면 혹시 텍스트 보이실까요? 예, 죄송한데 텍스트가 조금 작은데 예,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충분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희 XDR 포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Defender for 엔드포인트라든지 아니면 Defender for Identity, Entra ID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이 안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인시던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해내야 되는지를 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시던트 목록에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처리해야 될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아마 쌓여 있을 텐데요. 하루에 이거 몇십 개, 몇백 개씩 올라오는 고객사들도 계시더라고요.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첫 번째로 어려운 건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머리 아파요. 너무 많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알럿들을 모아서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 게 인시던트라서 굉장히 이 수를 최소화시켜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페이지들을 켜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마 세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나오네요. 다행. 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인시던트들,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BEC,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사기 및 자격증명 관련된 피싱, 이런 것들을 좀 엮어놓은 그런 인시던트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안 운영 업무 또는 대응 업무를 수행할 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비단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EDR과 XDR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얼럿들, 하나하나의 이제 작은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 이렇게 토폴로지 형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눌러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알럿이 어디에서 있었고 어떤 자산이 영향을 받았고 뭐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보면서 이래서 이게 위험했구나, 어디에서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 직접 본인의 경험과 역량과 지식에 따라서 이제 다 판단 기준도 다르실 거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다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서머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데모 시스템이 지금 좀 명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엣지해서 좀 번역을 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잠깐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16일 13시 53분부터 같은 날 13시 48분까지 발생을 했으며 BC, 사기 및 자격증명, 피싱과 관련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용자와 혹시 저쪽에 텍스트 좀 보이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제가 최대한 크게 좀 읽어드릴게요. 네, 혹시 진짜 안 보이시면 말씀 한번 주세요. 네, 이 사용자와 그리고 이 단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격리된 이메일 주소, 이메일에서 뭐 URL에 액세스를 했고 독일의 VPN IP 주소가 로그인을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이 사용자가 토로 IP 주소를 통해서 액세스를 시도했고 그리고 받은 편지함 규칙을 변경을 해서 뭔가 내부에 이제 메일을 뿌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계정이 털린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서머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정말 긴 시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좀 인지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가끔씩 이제 번역을 할 텐데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AI 모델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판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좀 더 핏하게 디벨롭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피싱이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좀 더 거기에 맞게 얘가 디벨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막 뭐 VPN IP, 토로 IP 이런 거 가지고 붙고 막 별 난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I는 코파일럿은 이 계정이 털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지금 가이드하고 있냐면은 이 계정 당장 패스워드 리셋 시켜야 합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워드 리셋 버튼을 바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누르면 얘가 엔터 아이디와 같은 저희 모든 이제 아이디 보안 통합 아이디 계정 관리 솔루션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말이 계정이 그냥 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단말이 털려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파워쉘이 실행이 되고 랜섬웨어가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단말을 아이솔레이션 시켜달라는 버튼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튠이라는 단말 관리 그리고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라는 이제 EDR이 저희가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의 페이지를 다 들어가면서 액세스가 이건 없었네. 아이고. 뭐 이런 것들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원스톱으로 이 안에서 모든 것들 다 지금 판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실제 대응하고 조치하는 데까지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내용이
저희 XDR 쪽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그런 예시였었고요. 혹시 내용 너무 어렵진 않으실까요? 네, 얘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석을 뭐 많이 해보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얘가 해주는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이래서 그러네, 굳이 딴 데 많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이해했으니까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계정이 어떤 사용자의 계정이 잠겼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이제 전화를 걸어온 건데 제가 이제 운영 담당자, 보안 담당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내 계정이 잠겼는데 당장 풀어주세요. 아, 지금 이거 안 풀어주면 난리 납니다. 우리 상무님이 지금 레포트 빨리 익스포트 해가지고 그 문서 만들으라고, 레포트 만들으라고 시켰는데 지금 못하면 나 진짜 난리 납니다. 라고 막 난리를 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정이 잠겼잖아요. 잠긴 거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잠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잠겼는지, 공격을 받았는지, 뭔가 이제 이상한 짓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어느 시스템 때문에 잠겼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 가서 로그인 로그를 확인하려면은 그 시스템에 액세스가 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DB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테이블명과 컬럼명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쿼리를 짜야 합니다. 쿼리를 짜서 그 쿼리를 그 시스템에서 집어넣으면 쉽지 않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막 풀어봐달라고 난리치는데 그게 보통 해보니까 한 2-3시간이 걸렸으면 3시간 뒤에 제가 확인해보고 풀어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그러면 바로 그쪽 상무님이 어떻게 듣고 또 전화를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 XX야 빨리 풀어.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 그런 급박한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협에 처해 있는지, 특히 이 사용자가 어떠한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계정이 잠겼다라고 연락을 해준 사용자는 린 로빈스라는 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냥 구어체로 그냥, 야, 이 사용자 상태가 어때? 이 사용자 계정 잠겼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텍스트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계정의 상태에 대해서 이 코파일럿이 알려주고 있고요. 이 사용자는 잡 타이틀을 보니까 헬퍼데스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업무 자체로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털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정의 상태는 지금 디저블된 상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진 못했거든요. 얘가 왜 잠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계정이 잠긴 날이 10월 17일이라고 하던데, 아니면 오늘이 10월 17일인데 오늘에 있었던 로그인 시도 이력을 다 좀 뽑아줘봐 라고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하려고 수행하시면 막 머리가 아파오실 거예요. 오늘 로그인 이력이 어느 시스템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다 뽑는다? 정말 장난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다 뽑아줬고요. 여기 보면 총 4번의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10시 41분에 이렇게 윈도우 10으로 해서 이 브라우저 버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를 보면요. 같은 날 10시 40분. 그러니까 아까 10시 41분이었던 거에 비해서 딱 1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윈도우 10이고 엣지 브라우저의 버전은 약간 다른 걸로 봐서는 이제 아마 다른 단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US 워싱턴이 찍혀 있습니다. 아까는 어디였냐면 프랑스 파리였어요. 근데 단 1분 만에 프랑스 파리였다가 US 워싱턴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4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거나, 아니면 VPN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록시라든지, 뭐 이런 톨 IP라든지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 IP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시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순간이동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면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어요. 해커가 공격을 하고 있다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이진 않다.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이 사용자 털렸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코파일럿 네가 보기엔 이 사용자 지금 위험해 보여? 이유는 뭔지 좀 알려줘봐. 그냥 막 물어보시면 돼요. 얘는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보안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내 부사수인데 내가 궁금한 게 풀릴 때까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절대로 인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네, 지금 AI는 이 사용자를 리스키 유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얘한테 쿼리를 만들으라고 아예 시켜보겠습니다. 헌팅 쿼리를 만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QL이나 뭐 다른 SQL 쿼리문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셀렉트문을 여기다가 그냥 이제 단어만 넣어서 이거 단어 틀려도 돼요. 똑같이 컬럼명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찍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웨어저를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데이터 뽑아 라고 이제 셀렉트문하고 웨어저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지금 했었던 이력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얘가 쿼리를 알아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어떤 이력이 있었냐면요. 이 사용자에 의해서 백업된 파일이 딜리트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국면이 달라졌어요. 예, 그냥 계정 좀 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백업된 파일을 지웠다? 백업된 파일을 지우는 경우는 정말 억하심정이 있어서 진짜 한번 해보자 해서 퇴사할 때 하고 나가는 사람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이건 털린 거거든요. 백업된 파일 지우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로그 지우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해킹 패턴인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비상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해커가 뭔가 한 군데에 뭔가 공격을 가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때 한 군데에서 끝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른 곳들에서도 분명히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또는 타고 들어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 사용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크리티컬한 모든 인시던트들을 다 뽑아봐. 10개만 일단 뽑아봐 라고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 있는 인시던트가 지금 멀티 스테이지로 해서 쭉 타고 들어와서 뭔가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좀 읽히는데요. 일단 요 내용만 가지고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세히 잘 모르겠어. 좀 묘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하게 이거 설명해봐. 나한테 이거 서머리 해봐. 라고 이렇게 또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이거 번역만 좀 할게요.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요. 10월 17일 날 그날 맞죠? 8시 7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PDF 파일이 락빗이라는 확장 자료에서 암호화가 되었고요. SVC 호스트, 그러니까 윈도우 기본 상주 프로세스도 얘가 건드렸고 커널도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와 이 단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요. 지금 시스템 파일이나 뭐 이런 거 건드렸고 파워쉘 실행했고요. 미미카츠라고 해서 메모리상에서 계정 정보 탈취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여기서 돌렸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들 많이 있었고 RDP 세션을 통해서 뭔가 접속을 시도를 했고 또 여기 보시면요. 뭐 파워쉘 실행했고 또 뭐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뭐 했고 이런데 지금 이 IP에다가 뭔가 트래픽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요. 여기 혹시 테스트 잘 보이실까요? 예.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네. 메나티 템페스트라고 얘가 이제 해킹 그룹이거든요. 아까 아마 저희 이제 제 앞선에 발표자분께서 이제 저희 TI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트레드 인텔리전스 정보를 이미 다 수집해서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사용하실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 세계의 모든 IP 정보, 모든 도메인 정보, 모든 IOC 정보, 모든 해킹 그룹 정보, 그리고 모든 CVE 정보가 이미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IP가 찍혔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 패턴이 지금 찍혔잖아요. 그래서 바로 얘가 이거 딱 보니 이 공격 패턴을 보아하니 메나티 템페스트라는 공격 그룹의 패턴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라고 바로 짚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얘는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굉장히 많은 저희 고객사에서 TI 정보를 악성 IP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악성 공격 그룹의 그 최근 공격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정말 많이 제가 미팅을 했었는데 그런 곳에서 TI 정보를 API로 받아다가 파이어월이라든지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게 악성 IP면 잡아낼 수 있도록 연동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직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로직이 다 일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때마다 맨날 공격 패턴이 다르잖아요. 엮어내야 되는지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AI가 이미 뒷단에서 TI 정보를 다 백그라운드로 깔고 지금 이것들을 이미 다 인지하고 숙지한 채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었던 이 TI 정보를 AI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지 마음대로 다 땡겨다가 막 갖다 붙여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빅데이터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제대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떤 식으로 패턴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내 사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응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지금 SMB 프로토콜 가지고서 원격으로 이제 랜섬웨어를 좀 전파를 시키고 있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잘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또 물어볼 거냐면요. 그러면 얘가 저희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MDE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로깅이 되었는데 그게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개체들, 엔터티들이 있으면 쫙 뽑아봐. 다른 거 분명히 영향받았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말들이 다 영향을 받았고요. 다 조사를 아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놈이 공격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격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에게 영향이 미쳤다. 그리고 락빗이라는 파일로 암호화를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여기에 저희가 지금 확인해주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을 모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단말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파일 서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확인을 할 거냐면요. 예전에 2021년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제 기억으로는 12월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로그4j 빵 터졌을 때 다 기억하시죠? 다 달려 나왔었잖아요. 그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자바가 어디에 있냐 확인해라. 그 다음에 로그4j가 쓰이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버전이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돌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급하게 막 스크립트 짜고 막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여기서 얘한테 그러면 얘가 SMB 프로토콜 가지고서 뭔가 랜섬웨어를 전파를 하고 있을 텐데 똑같은 얘한테 영향을 받는 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스크립트를 네가 작성해봐. 예, 아시겠지만 얘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이제 코드를 잘 작성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까지 아주 예쁘게 달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맨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냥 계정이 잠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계정 잠겼으면 그냥 열어주거나 안 열어주거나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막 상무님한테 전화 오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예, 이 내용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추적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보안 쪽에도 이미 확장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 퍼뷰라는 MIP라는 문서 보안 솔루션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 고객사에서 지금 DRM으로 암호되어 있던 파일을 이제 저희의 이제 문서 보안 체계인 이제 MIP 퍼뷰 쪽으로 지금 컨버팅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얘가 지금 문서 암호화뿐만 아니라 뭐 DLP라든지 아니면 eDiscovery라든지 나중에 이제 증적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저희 문서 보안 체계로 문서가 전부 다 레이블링 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고 DLP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증적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먼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찾을 거냐면요. 보통 뭐 퇴사자가 많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문서 유출을 좀 시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위협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예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되게 좀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DLP 쪽에서 알럿 있는 거 좀 크리티컬한 거 5개만 좀 뽑아봐. 그냥 한번 좀 보자. 라고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DLP 폴리시를 위반했다라는 내역이 여러 개가 좀 확인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라. 네가 처음에 얘기한 거 이거 자세하게 좀 알려줘봐. 나한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읊어봐. 라고 이렇게 계속 시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좀 확인이 됐냐면요. 지금 여기 이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DLP 폴리시를 위반을 했는데 뭘 했냐면요. 서드파티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다가 블럭이 됐습니다. 네, 어떤 파일이었냐면요. acquisition timeline.pptx라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인수합병에 관련된 그런 문서예요. 예, 만약에 지금 제가 관리자인데 제가 이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이거 눌러서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열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용자가 이거 한번 했으면 분명히 하나로 끝나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문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여러 개 가져가는 게 훨씬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와 관련된 알럿들 다 뽑아봐라고 시키겠습니다. 이거 또 쿼리 짜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되게 궁금한데 바빠서 못해요. 네, 그런 것들 얘한테 시키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력이 지금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용자는 지금 9월 19일 날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USB에다가 4번 복사를 시도를 했고요. 민감도가 지정된 레이블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뭐 다운로드 시도를 했고, 또 9월 11일 날은 팀원에 비해서 95% 이상이나 많은 빈도로 해서 USB에다가 파일을 11번이나 복사를 하고, 또 클라우드, 다른 이제 서드파티 클라우드에다가 6번 업로드를 시도를 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보다 훨씬 많이 우선순위가 지정된, 이제 컨피덴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막 눌러봤어요. 왜 눌러봤을까요? 네. 보통 이제 내가 만든 문서 또는 내가 이제 연관되어서 업무를 했었던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들은 굳이 안 눌러봐도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접근 권한은 있지만 이거 한번 가져가 볼까? 한번 뭔지 좀 볼까라는 것들을 퇴사하기 전에 마구마구 눌러본 거예요. 가지고 가려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좀 보이는 것만으로 일단은 맨 처음에는 요즘에 내가 보니까 뭔가 좀 유출되는 것 같고 뭔가 미심쩍은데 뭐 말은 못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어떤 사용자의 어떤 좀 위법이 될 수 있는 또는 내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증적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바로 감사 절차로 넘어가거나 그 다음 조치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두루뭉술한 좀 막연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어떤 사용자가 좀 위험한 징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사용자가 진짜 어떤 디테일한 작업들을 많이 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봤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하나를 보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자연어 프롬프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코파일럿 세션을 했었는데 어제는 다 개발자분들만 오셨거든요. 특히 빅데이터 개발자분들만 오셔서 이제 저는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 되게 그 아리송한 눈빛으로 보셨었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다 끄덕끄덕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지금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의 분석 또는 뭐 스크립트 분석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크립트 분석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분석은 1회로 끝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질문들이 있으면은
스크립트 분석할 때마다 계속 비슷한 질문들을 쭉 이어가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 작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크립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프롬프트들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프롬프트 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메뉴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질문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분석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입력할게요. 그냥 쭉 입력해서 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코드된 코드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난독화된 코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2, 3분 안에 다 디코드해서 얘가 우리나라에 사실 난독화된 코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가 충분히 전문가들만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얘가 일단은 얘를 분석해가지고 뭘 지금 알려주고 있냐면 얘는 이런 흐름으로 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뭔가를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유저 PRT 토큰을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할 거야. 그리고 요 경로에다가 뭔가를 심을 건데 뭐 리네임을 해서 뭐 심을 거야. 얘를 노트패드로 바꿔치기 할 거야. 그리고 얘가 미미카츠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압축 풀어서 뭔가를 실행을 할 거고 또 이 GitHub에서 뭔가를 또 수행을 할 거야.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그 로직을 쭉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가 유용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특정 뭐 abc.com이라는 URL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또는 bcd.com이라는 곳에 뭔가 패킷을 쐈어요. 그럴 경우에 얘가 뭔가 이상한 URL과 통신을 하는 게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패킷 쏜 우리 회사의 사용자나 단말이 누가 있는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생각해보면요. 또 머리 아파요. 네, 이거 쿼리 어떻게 짜야 돼요? 예, 우리 컬럼명 뭐 제대로 사실 다 확인 다시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방금 나왔던 여기에 나왔던 뭐 도메인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에비던스들이 있는데 요 조각들이 우리 디펜더 EDR에서 요 비슷한 게 확인된 게 있으면 다 뽑아봐. 다 찾아. 예, 되게 쉬운데 이거 문장으로 시키는 건 되게 쉬워요. 예. 뭐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심플하게 하는데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질문. 이게 지금 질문 자체는 어렵지만 사실 직접 하려면 굉장히 좀 난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질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 다 뽑아낼 수가 있고요.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아직도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AI는 철저하게 우리를 보조해주는 도구라고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서 시간 많이 걸려서 지금까지 하기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AI를 통해서 쉽게 얘를 시켜가지고 얘를 내 부사수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그 역할을 얘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좀 찾아냈고 이렇게 얘가 알아서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라든지 뭐 URL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여기 다 찍혔어요. 요게 지금 찍혀 있는 것들, 이 로그가 겹치는 것들 다 지금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엔터티들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제품에서 지금 다 뽑아온 거라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확인된 URL이 그러면 레퓨테이션이 어때? 얘 지금 위험한 URL이야? 라고 또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I가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가 저기 쇼단이라든지 이런 데 접속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다 뽑아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위험한 애다. 특히 이런 거 뭐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얘도 얘 유명한 애네요. 맨하튼 템페스트가 활용하는 보통 이제 해킹 그룹이나 아니면 해커들이 한번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관측된 것들이 여기에 가장 먼저 좀 수집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가 단위 해킹 조직을 항상 같이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보안 회사보다 더 빠르게 이
TI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URL이 이제 악성 URL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근거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뭔가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뭔가 증적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이렇게 얘한테 만들으라고 시키겠습니다. 얘한테 레포트를 만들으라고 시키면 얘가 지금까지 했었던 질문과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쭉 정리된 레포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레포트를 제가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팀장님이라든지 이제 연관 부서에 쉽게 공유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거를 피닝해가지고 다른 사용자도 여기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볼 수 있도록 또 가능하고, 지금은 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질문을 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얘를 프롬프트 북으로 만들겠습니다. 시간 30분까지죠. 네, 여기까지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지금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프롬프트북 만들고 이름 정하고 태그 이것저것 넣어서 나중에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넣었고, 그리고 뭘 할 거냐면요. 이 질문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스크립트를 다 넣어서 얘를 분석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에도 똑같은 스크립트 분석할 건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변수화 시켰습니다. 스크립트 분석해 이 스크립트를.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다 그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 레포트를 작성해라는 부분에서 레포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거냐면요. 그냥 막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오디언스 타입. 그러니까 이걸 CEO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non-technical person이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입력을 받아서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이 지금 스크립트들을 프롬프트를 재활용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뒤를 보시면 내가 만든 프롬프트북,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전문가들이 제공해 준 거를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여기서 세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화된 곳에 이 스크립트를 내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타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똑같은 작업을, 굉장히 이거는 이제 루틴한 작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분석 작업을 굉장히 편하게 활용해 볼 수 있고, 다른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것들을 얘한테 더 한번 간편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코파일럿 푸 시큐리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보안 제품에 다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데이터 읽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나는 이거 처음 겪어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충분히 많은 근거 자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의 리소스를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